안녕하세요. AI가 뭐 세상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서, 그러니까 AI를 실제로 움직이는 그 하드웨어 쪽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 그 전환점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요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직접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AI 분야는 변화 속도가 엄청나죠. 마치 예전에 인터넷 막 시작할 때요. 작은 온라인 서점이 지금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될 거라고는 사실 거의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랬죠. 지금 AI 하드웨어 쪽에서도 어쩌면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아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키워드가 바로 맞춤형 AI 칩, 그러니까 ASIC, 주문형 반도체인데요. 왜 이 거대 기업들이 직접 칩 개발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AI 기술이나 또 뭐랄까, 새로운 가치 창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자, 우선 현대 AI, 특히 딥러닝 같은 거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데이터 처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처리할 고성능 프로세서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초기에는 인텔이나 AMD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CPU로는 좀 역부족이었죠. 네, 맞아요. CPU가 물론 연산 능력은 좋지만 AI가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아, 병렬 처리.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엔비디아가 판을 완전히 바꿨죠. 원래 그래픽카드, GPU가 화면에 그림 뿌리려고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렇죠. 게임 같은 거 할 때. 네. 그 아이디어를 AI 연산에 적용한 겁니다. DGX-1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상용 딥러닝 슈퍼컴퓨터를 내놓으면서요. 이게 뭐 챗 GPT 같은 거대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한 거의 핵심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죠. 네. 근데 뭐 예상대로 시장이 엔비디아 독주를 그냥 놔두진 않았겠죠. 일단 그 엔비디아 시스템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던 얘기도 있고요. 네, 가격도 가격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직접 AI 데이터 센터를 크게 운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각자 자기 서비스에 더 딱 맞는, 뭐라고 할까요? 더 특별하고 최적화된 성능, 효율성 이런 걸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범용 칩으로는 만족 못하게 된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 칩을 직접 만들자 이런 흐름이 생긴 거죠. 엔비디아 GPU가 여전히 좋고 많이 쓰이지만 예를 들어 구글 검색 결과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상품 추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특정 작업에는 그 작업만을 위해 설계된 칩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거죠. 이게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핵심 서비스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직접 가짐으로써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등장한 게 ASIC, 특정 용도 맞춤형 반도체군요. 이름 그대로네요. 범용이 아니라 딱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근데 사실 ASIC 자체는 뭐 예전에도 있었다면서요. 통신 장비나 그런데. 네, 맞아요. ASIC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닌데 지금 AI 분야에서 이야기되는 ASIC는 좀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 ASIC은 그냥 특정 기능만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 AI ASIC은 그 목표 자체가 달라요. 엔비디아의 최고급 데이터 센터용 GPU 있잖아요. 그것과 맞먹는 혹은 특정 작업에서는 그걸 능가하는 아주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목표로 개발된다는 점입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 같은 것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와, 그 정도군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게 역시 구글의 TPU, 텐서 처리 장치죠. 구글은 뭐 검색이나 유튜브, 번역 같은 자기들 서비스 돌리는데 이 TPU를 아주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고객들한테도 빌려줍니다. 특히 구글의 AI 개발 도구인 텐서플로우랑 아주 찰떡궁합이라서 특정 AI 모델 돌릴 때 효율이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TPU는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존도 자체 칩이 있다고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비톤이라는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건 좀 재밌는 게 원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많이 쓰이는 ARM 아키텍처 있잖아요. 전력 효율 좋기로 유명한. 네, 암. 그 ARM 설계를 데이터 센터 규모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 칩보다 전력 효율을 최대 60%까지 높였다. 그리고 고객들 클라우드 비용도 한 20%까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죠. 상당히 영리한 접근이죠. 와, 60% 전력 효율 향상에 20% 비용 절감이라니 엄청난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그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그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앞으로 자기들 AI 서비스에 자체 개발 칩 비중을 확 늘릴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제는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필수 전략이 됐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움직임이 아니라 진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군요. 그렇습니다. AI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 선택지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기술 발전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실제로 시장 전망치를 보면요. AI 특화 A6 시장이 2023년까지 연평균 한 19%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19%면 대단하네요. 네. AI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여기저기 쓰이게 되면서 그냥 만능 도구 하나보다는 각 분야에 맞는 정밀 도구가 더 필요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 같아요. 성능도 최적화하고 비용도 줄이고 또 핵심 기술 통제권까지 확보하려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거대한 AI ASIC 전환의 흐름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면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 초기 시장이고 딱 AI ASIC만 전문으로 합니다. 이런 상장 기업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아직은 좀 안개가 낀 상태죠. 그래도 눈여겨보려는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브로드컴인데요. 아,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은 이미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손들을 고객으로 확보해서 맞춤형 AI 칩, 특히 그 네트워킹 기능이랑 결합된 고성능 ASIC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강한 분야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이랑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강점을 살려서 AI 칩 자체뿐 아니라 주변 인프라까지 묶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지금 당장은 네트워킹 사업 비중이 더 크지만 이 ASIC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드컴은 좀 안정적인 느낌이네요. 혹시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어는 없을까요? 마블 테크놀로지, MRVL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는 브로드컴보다 훨씬 작아요. 한참 작죠. 네. 근데 그만큼 더 민첩하게 이 AI ASIC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마블은 특정 고객 요구에 맞춰서 설계를 빨리빨리 해주고 칩을 공급하는 그런 역량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에 덜 얽매인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AI라는 새로운 파도에 맞춰서 회사 방향을 좀 더 유연하게 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큰 배보다는 작은 보트가 방향 바꾸기 쉬운 것처럼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작은 규모가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브로드컴 같은 기존 강자나 아니면 전혀 예상 못한 경쟁자가 확 뛰어들면 마블 같은 회사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다른 거대 기업이 직접 나선다거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작은 규모는 분명 잠재적인 약점이고요. 실제로 그런 경쟁 심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텔이죠. 인텔이요? CPU 만드는? 네. 오랫동안 CPU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인텔이 최근에 아예 맞춤형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AI 추론, 그러니까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써먹는 단계 있잖아요. 거기에 최적화된 가우디 같은 자체 AI 가속기를 내놓으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인텔까지 들어왔군요. 네. 인텔의 참전은 이 시장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기존 플레이어들한테는 위협적인 소식이죠.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니까요. 인텔 같은 거대 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그만큼 이 맞춤형 AI 칩이라는 트렌드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큰 흐름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초기 시장의 구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브로드콤은 안정성이란 기존 고객 기반이 강점이지만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더딜 수 있고요. 마블은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경쟁 심화나 규모의 한계 같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요. 또 인텔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큰 변수고요. 중요한 건 이 시장이 계속 변하고 진화할 거라는 점입니다.
마치 초기에 인터넷 기업들이 엄청 경쟁하다가 지금의 승자들이 가려진 것처럼 AIC 시장도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AI 하드웨어 이야기가요.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그냥 기술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이게 우리 삶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그냥 어느 회사가 기술 경쟁에서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칩이 AI 시대를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의 성능, 속도, 심지어는 비용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는 관련 산업들의 경쟁 구도, 심지어는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인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남들보다 좀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잠깐 아마존 초기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골드러시 때 직접 금 캐러 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진짜 큰 돈 번 사람 중에는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 삽, 청바지 같은 장비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처럼요. 네, 그런 얘기 있죠. 네. AI 모델 자체의 화려함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 AI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밑단의 기술, 이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변화를 읽어내는 그런 통찰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전환,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범용 솔루션 중심에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맞춤형 ASIC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성능 최적화, 비용 효율, 그리고 기술 주도권 확보, 이런 목표들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주로 거대 테크 기업들 위주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들 말고 또 어떤 산업 분야나 특정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맞춤형 ASIC 칩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특정 암 진단 영상 분석에만 완전히 특화된 그런 헬스케어 기업의 ASIC 같은 거요? 아, 흥미롭네요. 혹은 정말 극한의 실시간 반응 속도랑 안전성이 중요한 자율주행차 제어용 ASIC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이나 기후변화 예측 같은 아주 복잡한 과학 연구를 위한 초고성능 맞춤형 칩 같은 것들이 다음 차례로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꽤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AI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역시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오늘 AI 하드웨어의 미래를 함께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